자, 위에는 제가 통치행위를 인정한 것들을 나열해 놨고요. 밑에는 통치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로 본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요 부분들은 통치행위다. 그렇다면 사법심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법심사 배제. 꼭 머릿속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밑에 있는 것들은요.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사법심사 된다. 자, 판례의 결론은 명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선 다 이거 물어봐요. 됐죠? 그럼 관련 판례 이거 뭐 별표 100개 쳐도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이구, 뭐지? 자, 대법원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통치행위 인정한 거. 아까 확인했죠? 우리 가분이론 배우면서 계엄선포 행위. 이거 자체는 대통령의 고도적 정치적 결단이니까 법원에서 감나라 배나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밑에 통치행위가 아닌 걸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 계엄 선포 자체는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가 배제되지만 비상계엄의 선포 및 확대가 뭐래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는 경우. 그러면 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위법한지 적법한지는 판단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엄 선포 자체를 나눈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건 통치행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우리가 봤죠. 남북 정상회담 개최의 당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난 대북 송금행위 있죠. 대북 송금행위. 이게 위법한지 적법한지는 사법부에서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왜?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의 서훈 취소. 이 부분 살펴볼까요? 서훈이라는 게 이제 훈장 같은 거 수여하는 거거든요. 영전, 훈장 같은 거. 국가에 어떤 공로가 있는 사람들한테. 근데 이런 경우는요. 대통령의 어떤 재량 영역도 약간 있지만 법에서 요건과 절차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해주는 게 맞죠. 그리고 만약에 이 요건과 절차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한테 훈장이라든지 이런 걸 줬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에 따라 취소해야 되겠죠. 이거 통치행위겠어? 아니겠어요? 아니겠죠. 사법심사 해야 되겠죠. 그래서 대통령의 서훈 취소 같은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통치행위가 아니다. 즉 통치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오른쪽 헌법재판소 판례 볼까요?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자, 이게 이제 금융실명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금융실명제를 실시할지 말지는 국가가 어떤 위기 상황을 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한목적적으로 대통령의 어떤 재량의 여지가 발달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을 마음대로 헌법재판소라든지 이제 법원에서 판단하는 건 아무래도 자제되는 게 좋겠죠. 이왕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통치행위로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다음 요거 대구적으로 보셔야 돼요. 요게 1번하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 요거 별표 100개입니다. 자, 아무리 통치행위라도요. 자, 이런 식의 통치행위가 있더라도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이 되면요.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하냐면 이건 사법심사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권력분립설에 따라서 사법심사에는 이제 그 사법부의 내재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통치행위 사법심사에서 배제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헌법재판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사법심사가 가능하지만 통치행위는 되도록 자제되어야 된다.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반면에 헌법재판소 한마디 더 거듭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사법심사를 자제하다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사법적인 구제가 안 되잖아. 그래서 꼭 이런 얘기를 해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아무리 통치행위라도 뭐라고 얘기를 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판결을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니들 기본권을 보장해 줄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라크 파병 결정 아까 봤죠? 이런 거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가 배제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요건 좀 생소하시죠? 신행정 수도 및 건설 및 수도 이전 문제. 자,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우리 헌법에는 수도가 어딘지 명시가 안 돼 있어요. 우리 헌법에요.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이 수도를 이전하고 싶은 거야. 서울보다는 좀 이제 그 다른 그 충청권으로 이제 서울 수도를 이제 서울 말고 다른 지역으로 우리나라 수도를 바꿔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제 그 심판이 제기가 되고 그리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사법심사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나라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즉 선문법적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불문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헌법이라고 얘기해. 불문헌법. 만약에 이게 불문헌법으로 인정되게 되면요,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선 불문헌법을 바꿔야 되거든. 한마디로 헌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수도 이전 결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요? 판단했던 적이 있어요. 통치행위 아니죠. 사법심사 했죠.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수도 이전 문제 나오면 뭐라고요? 통치행위가 아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한 적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